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녹음을 하면서 사회 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사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well-rounded child를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교육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이제 그 아이들이 컴피턴트한 아이들로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이제 우리가 키우는데, 그것을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모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어른으로서 그 부분을 이제 채워주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를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게 well-rounded 됐지만 아카데미컬리는 그렇게 스트롱하지 않은 아이들, 또 반대로 아카데미컬리는 굉장히 스트롱한데 아이들이 그렇게 well-rounded 된 아이가 아니야. 그 well-rounded라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이들하고나 사람하고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해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또 너무 많이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고, 또 남에게 그렇게 상처도 주지 않고, 그냥 굉장히 따뜻한 아이로 자라는 거죠. 그죠? 사람을 이해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막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가 뭐 이 사람이 어려워서 내가 도와줘야지 착한 사람이야 막 이런 의미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 생각이 난 거예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둘까? 왜냐하면 미국 부모님들은 확실하게 well-rounded 아이들로 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well-rounded 된 그런 아이가 되는 거가 미국 부모님들, 대다수의 미국 부모님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대다수의. 물론 이제 미국에도 헬리콥터 맘이나 헬리콥터 데디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한국 부모님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어쩌면 그쪽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고, 그러니까 제일 그거 한 게,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한국 부모님들이 교육열이 높을까? 도대체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뭘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집착을 할까? 자기 인생을 버릴 만큼 이렇게 느낌이, 모든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서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 이 아이가 온 집안의 그냥 모든 이 중심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거의 자기 삶보다는 아이가 항상 우선인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벌써 저만 해도 조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미 20살이 넘었고, 저는 조금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벌써 20살이 넘어가지고 큰아이가 제가 결혼했던 나이가 될 정도로, 벌써,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저보다 후배들이란 말이에요. 후배들인데 오히려 우리 때보다도 더 집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더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세대가 더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모님들이 불안할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돈인 거예요. 그죠? 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 그 신분 사회가 이제 경제적인 신분 사회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가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부모님들이 저희 생각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무시당하지 않고 사회에서 떳떳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좀 어느 정도 랭크가 있는 대학을 보내고, 그다음에 직장을 좀 더 괜찮은 데 잡아서 월급도 괜찮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무시를 안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의 그 인사이드의 아이들의 그런 인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얼마만큼 생각을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뭐 인상 괜찮은데 그러면 그거는 딱 저기 아이들이 10 대가 되면 나타나거든요. 이게 어릴 때는 아이들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아이들은 마이너들이에요. 힘이 없는 마이너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절대적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막 말도 심하게 하시고 이런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을 좋아해요. 따르고.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조차도 없어지고 나면 전 세계가 다 무너지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아이들이 10 대가 되고 이제 14살, 15살, 16살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세상에 자신이 있어지거든요.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제 아이들이 알게 돼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그냥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데리고 가는 대로 가고 가서 뭐 놀으라 그러면 놀고 얘네가 니네 친구니까 놀아라 그러면 그냥 놀고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자기가 선택을 하죠.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친구도 자기가 선택하고 뭐 취미도 자기가 선택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를 보면 아이가 어떤 아이로 내가 키웠구나 하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뭐 이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여전히 밖에 나와서 뭐 가족이 같이 과일 먹을 때 같이 먹고 뭐 TV 좀 볼 때 바쁘기는 하지만 공부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잠시몇시 나와서 하고 뭐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질 않고 여전히 목소리의 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전히 아이들이 어릴 때처럼 막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에 여유거든요. 마음의 여유. 그 마음의 여유는 공부에서 온다기보다는 친구 관계에서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아이들의 얼굴이 10대가 되어도 편안해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도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많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거는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 너가 잘했어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모님들이 아이를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어떤 아이가 되어도 나는 너를 무조건적인 지지자 언제든지 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부모가 내 뒤에 있을 거라는 그 정도로 전폭적인 아이에게 믿음 플러스 사랑을 주는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이를 예뻐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뻐하는 거하고 믿어주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예뻐하는 거는 내 기준으로 예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가 왜 그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예뻐하듯이 어린 아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다 예쁘잖아요. 그렇게 예뻐하는 거하고 아이가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2살짜리 아이든 3살짜리 아이든 4살짜리 아이든 전폭적으로 아이를 신뢰하고 아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놀라워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아이에게 주면 아이가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이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이제 아이들이 단단하게 쌓인 아이들은 10대가 되어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질 않고 조금 예민해진 거 말고 그 외에는 아이들이 단단하니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일단은 인간관계가 좋은 well-rounded 아이들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진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요. 벌써 내 친구와 내 친구의 부모와 내 친구의 관계, 나와 내 부모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보는 눈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그 자존감은 자신감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신감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에요. 그렇지만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아이가 무슨 막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구라는 거를 나의 좋은 점, 나의 나쁜 점, 나의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를 아이가 다 아는 거,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의미는 부모님이 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정해주고, 네가 이것도 할 수 있었구나. 잘한다. 뭐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그게 뭐 부모님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이 신기해하면서 그렇게 해줬던 것 중에 그렇게 받으면서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그 자라는 그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가 쌓이면은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아이라는 거. 왜? 부모님이 항상 나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자라면 10대에 가서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람한테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렇게 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이들이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질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아하고 친구랑 만나는 시간도 괜찮고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고 누가 옆에 있으면 누가 또 있어서 좋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가 혼자 조용히 책을 읽어서 좋고 음악을 들어서 좋고 공부를 해서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좋고 또 친구가 있으면 재밌어서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간간히 이렇게 대학생이 돼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제 유학으로 온 한국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듣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젊은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불안해한대요. 특히나 여자, 남자 만나는 그 누군가를 내 짝으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친구로 옆에서 가까이 내 걸로 누군가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으로 그건 뭐예요?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 미시간 대학 정도의 유니버시티 미시간 정도로 올 정도면은 한국에서 거의 뭐 탑 10%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겠죠. 그 학년 고등학교 전국 그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잘했고 자기 관리도 잘했고 이랬던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여기를 와가지고도 여기를 와서 그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가 불안하고 외롭다는 얘기고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의 그 허전함을 메꿔야 되는 불안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아무튼 이제 그 미국 교사들한테 할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횡설수설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교사들의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키우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교사들의 자질과 그 교사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능력과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 제가 이제 특수교육 쪽에 있어서 그런 거 있기도 하지만은 잘 능력을 가지고 잘 태어난 아이들 또 능력 있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굳이 너희가 열심히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자기네가 교사가 시원치 않으면 자기네가 한다 공부를 자기네가 찾아서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밑에 있는 한 30%, 20%, 30%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는 교사들이 절대적이다. 오늘 또 이제 제가 그런 강의를 녹음을 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교사들이 절대적이야. 그러면 이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학교의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보루예요. 마지막 찬스야.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포기를 하는데 그 포기는 뭐에 대한 포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고등학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포기한다는 말이 자살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포기를 한다는 거는 젊은 아이들이 포기를 한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하는데 거기에는 저는 어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물론 부모님들의 인제 책임이죠.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어느 부모가 물론 이제 뭐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기가 원하지 않게 아이를 가져 가지고 아이를 막 키우는 이런 부모님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은 뭔가 그 좋은 부모의 이 정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라고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아이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우지만은 또 생활 형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그 부모가 어린 시절에 또 그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거나 잘 자라지 못하거나 집안이 굉장히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펑셔널 패밀리에서 자란 이 아이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의 학교를 올 때 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지만 벌써 그 어린 나이에 이 세상 자체의 험한 세상을 이미 보고 아이들이 5 년을 자라고 인제 학교를 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자란 이 아이들이 인제 엉망이죠, 학교를 오면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럴 때 선생님이 그 5살 반 킨더가든 티처가 그다음에 퍼스트 그레이드 티처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거의 헬플리스 아이들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공부를 못할 아이들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무심하게 이 아이들을 보면 결국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인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5 년밖에 이 세상에서 안 살았는데 이 아이들은 세상의 쓴맛을 이미 다 본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5 년밖에 안 살았지만 어른들에게서 어떻게 보면은 버려졌다시피 그죠? 심정적으로. 이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벌써 5 살밖에 안 된 6 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른을 못 믿어요. 그래서 그 어른을 못 믿는 그것이 학교를 오면 선생님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문제 아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치 아픈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켜 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른을 못 믿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어떻겠어요? 이 아이들의 이 전 우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가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은 거의 부모가 이렇게 자기네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전 우주가 이렇게 자기네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들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교사들에게 제가 인제 이야기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자는 마지막이다."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아 세상이 어쩌면 좀 살아볼 만하구나. 어쩌면 내가 내 자리가 이 세상에서 있겠구나.' 하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좀 더 프라미싱한 피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이 마지막 보루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인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만날 마지막 교사들이 마지막 어른인데 결국엔 자기네가 어른이 되기 전에 만날 이 선생님들 중에서 단 한 선생님만 이 아이에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쳐다보는 선생이 있으면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집안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우고 그래서 '나는 별로 좋은 부모가 아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가난한지 부자인지를 잘 몰라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왜냐면 사주는 거 있고 부모님이 뭐 주는 거 먹고 이러고 부모님들이 두 부모가 너무나 사이가 괜찮고 두 부모와 온 가족이 서로가 믿고 서로가 따뜻하고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미안해하고 이러면은 아이들은 가난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아주 단단한 아이들로 잘 커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두 부모가 애들 앞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불안해요. 이렇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굉장히 불안한 마음. 그러면 아무리 고기 반찬에 뭐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아이들이 먹어도 별로 그게 맛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것 자체가 살얼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결국에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지위까지 올라가서 사는 게 아이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람일까?' 하는 어른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만일에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저녁에 잘 때 누울 때 자기가 하루를 살아나온 그동안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가 뭐 잘 사는 것 같고 이러면은 우리는 괴물을 낳아서 키운 거죠. 그죠? 그 부모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괴물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부모님이 놓고 키워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방향이 이제 정해지죠. 근데 아 부모님 자체가 또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 어떻게 그 부모님의 또 어린 시절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인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그러니까 똑같이 인제 힘든 부모님은,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그렇게 아마 따뜻하게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 있는 부모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아이들을 정말 존중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은 아마 한 2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1960 년도생인데 60 년도생의 부모님들은 30 년대, 40 년대, 50 년대는 아닐 것 같아요. 그쵸? 30 년대, 40 년대면 6.25도 지내고 6.25 끝물에 그 대한민국이 막 60 년대, 70 년대 그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정신없이 자식들 안 굶기고 먹고 사는데 온 혼을 다 바쳐서 일했던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을 잘 몰라요. 그 따뜻한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부모님들은 그저 열심히 해서 자식 안 굶기고 키우기만 한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다행인 거는 형제들이 그나마도 좀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사이에서 형제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인제 그 사회성을 배워나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well rounded 아이들로 키우고 싶어도 또 당신들이 그렇게 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또 몰라서 이제 못 키우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부모로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지? 내가 어 나의 어떤 면이 싫었지? 나의 어떤 면이 좋았지?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지?' 결국에는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던 친구들은 우리가 좋아했던 부러워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떤 면이 있었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아이로 내 아이를 한번 키우고 싶은.' 그러니까 키운다는 거는 뭐 우리가 억지로 그걸 사육을 해서 양육을 하는 게 의미보다는 아이들을 그런 방향으로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이 와서 자기네 걱정거리를 이야기하거나 힘든 거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뭐 다 그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뭐 넌 그렇게 했대.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이의 마음의 그 속상함, 울분, 열받는 거 이런 거를 같이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국에는 이제 어른의 부모의 마음의 여유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짧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좀 중간중간에 인제 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해서 녹음을 해서 한번 이렇게 올려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 부모는 영원히 자식들 앞에서 "아 나는 정말 다 이루었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자식을 키웠어. 내 자식을 정말로 내가 내 자식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막 저에게 막 인제 뭐 고맙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좀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 많거든요. 많고 제가 인제 지금은 아이들이 인제 어른이 돼서 거의 친구같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이제 솔직하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도 이야기하고 "그때 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너무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애들은 그때는 뭐 좀 그랬었는데 지금 뭐 생각하는데 뭐 엄마도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걸?"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인제 그렇게 하면서 인제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 마음속에서 있었던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또 아픔이 있으면은 그런 아픔도 이제 조금씩 녹아가기도 하고 인제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끝없이 이야기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잘 지내세요.